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긴 하죠. 그런데 힘이 없긴 합니다. 그죠? 힘이 없긴 하다.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알트들이 딱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 알트들은 계속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코인장이 아직 뭔가 추세 반전이라든지 뭔가 변화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았다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이제 내일이면 또 새해고, 새해가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29일 날이었네요. 29일 날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이 87K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밤이었죠. 어젯밤에 그래도 야금야금 올랐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버거타임 때 미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초반에 미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초반에는 그 하락분을 만회하고서 상승하려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오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미 증시가 꺾이면서, 그 이후로 꺾이면서 같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미 증시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미 증시가 마감이 되고 오늘 아침 이제 6시 이후로 다시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미증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도 상승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하락할 때, 미증시가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으로 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제 장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어제 장은 비트코인이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튀어오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하락할 때는 이제 같이 또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딱 미증시가 꺾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뭔가 상방으로 가려는 그런 힘이 최근에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예전보다는 이제 덜 민감해진 거죠. 그 하락에 대해서는. 근데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해가지고 상승할 때는 뭔가 더 오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비트가 보이고 있다. 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1.43%, 여기 보시면 1.43%, 어제가 1.43% 보이죠?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1선을 20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요때가 지금 요때 2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이 12월 1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31일이니까 20일 만에 다시 여기를 21선을 위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지금 87.9K인데 그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1선도 봤지만 제가 이 하락 추세선,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원래 그어놓은 이 선을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이게 돌파를 한 걸까? 애매하다.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락 추세, 이 선긋기는 선 긋기 나름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걷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 캔들의 윗꼬리하고 그냥 이렇게 맞닿은 그 접점을 그은 건데, 며칠 전에 상승 이제 90K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 윗꼬리의 이 캔들의 이 윗꼬리의 끝점과 여기의 끝점을 또 이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돌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돌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가마다들 다를 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은 돌파했으니까 돌파했다, 누군가는 볼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직 돌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것은 전 돌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진짜 돌파는 우리가 지난 패턴상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하락 채널을 돌파했을 때
지난 패턴상은 최소 7에서 10%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어냈었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사이클의 하락폭이 최대 그 MDD가 마이너스 3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난 사이클들은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됐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뭐 상승폭도 당연히 뭐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5% 정도의 상승만 나와도 이제 그때는 이 상승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락 채널을 아직은 돌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존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뭐냐면 새해가 되면서, 그러니까는 어쨌든 2025년 4분기, 지금이 12월 31일이니까 어쨌든 25년 4분기잖아요. 4분기는 아무래도 이 사이클 정점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눌려 있다가 2026년 새해가 넘어서면서 여기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추세 반전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쨌든 마지막 날이니까, 그죠? 새해가 되면서 하락 추세선을 넘고 추세 반전이 되는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사이클 정점의 의심의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투자 심리를, 우리의 그 투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이제는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가장 큰 그 시그널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최소 5% 이상의 이 장대 양봉, 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오늘이 31일이니까 내일 아침 9시면은 종가가 마감이 되죠. 근데 연봉까지도 마감이 됩니다. 연봉까지도. 그래서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여러분들께 또 설문을 했었죠. 지금 이제 마감이 되는데, 연봉이 마감이 되는데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 하락으로 마감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것을 했을 때 거의 한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하락으로 마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3년 상승과 1년 하락, 이것이 그 4년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3년 상승 1년 하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음봉이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면 정말 어쨌든 3년 동안의 상승이 돼버리는 거니까 사이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또 계속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애초에 25년은 그냥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어쨌든 사이클이 깨진 거잖아요. 3년 상승 1년 하락이 깨진 거가 돼버리니까, 혹시나 이 조금 상승한 거 가지고 이게 3년 상승했다라고 볼까봐 그 내러티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하락으로 마감하는 것이 낫다. 일단 내일 아침 9시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5%거든요. 설마 새벽 동안에 나올까?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일 딱 되자마자 바로 방향성이 나온다, 이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왜 새해가 되면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것도 먼저 할까요? 제가 이 BB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최근에 특히 이렇게 확 좁아들었습니다. 요걸로 볼까요? 볼린저 밴드 폭. 볼린저 밴드의 폭이 지금 5예요. 5. 최근에 더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축을 한 상태다.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은 그 파란색 점선으로 쭉 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줄어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수축을 한 겁니다. 많이 수축을 했다. 이 정도까지 줄어든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응축의 힘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지 좀 조만간에 어디든 위든 아래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끄고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점선을 해놨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도 저점은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이런 지금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제가 종종 이제 그 패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패턴상을 봤을 때 지금의 모양이 뭐냐면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이제 진입한 게 하락으로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차트 보시는 분들, 뭐 패턴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요 하방을 조금 더 많이 아마 또 볼 겁니다. 패턴상 분석을 따지면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패턴 말씀드렸을 때 그 패턴대로 갔던 적이 기억에 있나요? 별로 없죠. 제 개인적인 그 경험상 신뢰도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상방에 관한 관점이 많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방으로 꽂았죠. 과연 이번에는 하방으로 좀 보이는데 정말 이번에는 패턴대로 갈지 아니면 그것도 반대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올라오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대 양봉, 최소 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패턴대로 가지 않고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장대 양봉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패턴대로 뭐 하방으로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 제가 현재 시점이 언제하고 또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였었죠? 2021년 5월이었습니다. 부처빔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요때예요. 지금 2021년 그 당시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그 차트는 아니지만 지금 이때 부처빔이 나왔고, 그래서 이때도 5월, 6월, 7월까지 약세 흐름 나오고 상승 나왔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 패턴하고 어쨌든 비슷하거든요. 하방으로 내리꽂고 그 다음 반등 나왔는데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대로라면은 하방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패턴상 보면 하방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패턴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일치는 해요. 근데 이제 저점 흐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패턴 하면은 여기는 이제 평평하게 됐는데 이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이 지지선이 이탈된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은 이때잖아요. 고점은 어쨌든 낮아지고 있는 상태, 저점 흐름은 어쨌든 유지된 낮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재 어디쯤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을 이때와 비교하면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쯤 있을 가능성, 말로만 여기쯤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한 대략 한 여기쯤, 그러니까 요 하락 추세를 돌팔랑 말랑 했는데 한 여기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요 단계가 아니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모르지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방향이 지금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방향을 이렇게 튼다 하더라도 여기 틀자마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으로 튼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급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V자를 그리면서 추세 반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플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야 빛이 보인다, 이 리플 하면서 요거였나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이 말씀 드렸죠. 지금 그게 여기에도 지금 한 여기쯤 있어 가지고 지금 하방으로 틀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하방이 튼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다가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이 저점을 아까 뭐 수평으로 돼 있었는데 뭐 어쨌든 수평 이렇게 본다면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살짝 깨고 떨어졌다가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락에 대한 그 공포는 누구나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더 떨어지면은 그것은 진짜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런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누구나 원하는 그런 자리를 줄까 했을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거기를 깨고 내려가서 계속 하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매수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만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세 반전 신호다 말씀을 드린, 여기에서 그냥 바로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미 말씀드린 한 93K 저항대까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하락 그 추세선을 깼으니까. 그래서 조만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세 반전의 신호고, 설령 만약에 하방으로 꽂는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말아 올리면서 추세 반전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 여기고 하방으로 지금 패턴상도 하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처럼 살짝 깨고 내려가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추세 반전은 된다. 상방으로 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아니면 하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올릴 수 있다. 이때처럼 2021년 5월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0월달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이때와 상당히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때 흐름과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 그 마지막마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뚫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 또 저항에 맞아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서 한번 쏟아내면, 그 쏟아낼 때 매수가 막 붙으면서 이제 추세 반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내일이면 바뀌잖아요.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 심리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도 좀 볼게요. 제가 계속 좀 보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 1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이하면은 계속 이 개미들이 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계속 0.98이니까 1 이하예요. 계속 털리고 있는 그 과정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만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털리는 움직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뭐 한 50주선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개미들까지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겠죠. 그런 흐름이 한 번 더 꼭 찌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1 이하에서 계속 털리고 있는 그 과정이긴 하다. 근데 한번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흐름은 또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음수를 보이다가 이게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죠. 이때도 음수를 보이다가 양수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수를 보이고 양수를 보이다가 최근 흐름이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때보다 지금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12월 30일 어제 기사였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마이너스 122달러, 연중 5분인 극단적인 할인의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 요때부터인데, 요때 이후거든요. 요때 이후. 요게 이제 작년 트럼프 때, 그러니까 요때 이후인데, 그러니까 5번 뿐이다라고 한 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때보다 작으니까 극단적은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니라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딱 구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5번은 극단적인 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때보다 지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프리미엄 갭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 의미가 투심이 지금 아직도
이거는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은 일단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심을 또 볼 수 있지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차피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단은 미국 시간에 그 버거 타임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보다 횡보하고 있었을 때가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전에 이 단기 SOPR 제가 이때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요때야. 올해 관세 쇼크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바닥을 찍었을 때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많이 이때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횡보하는 구간에 개미들이 이때 더 많이 털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바닥에 있을 때, 여기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도 한창 그 시즌 종료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니까, 아 그래, 지금이라도 이 반등 줄 때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라는 그 개미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털렸던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음에도, 횡보하고 있었음에도 요 당시에는 개미가 털렸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뭔가 코인베이스 부진 프리미엄 갭도 이때가 바닥이 저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가격인데 지금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하나의 요거와 비슷한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살짝 올라왔어요. 어제 살짝.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려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투심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요게 살짝 올라왔는데 요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서 또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흐름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전히 투심이 좀 불안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흐름은 지금 좀 있다. 그래서 2026년 내년에 해가 바뀌게 되면서 뭔가 달라진 흐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볼게요. 일단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이잖아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알트코인은 사실상 시즌 종료였다, 올해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이제 시총 순위를 쭉 있잖아요.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볼 것은 요 YTD입니다. 요 YTD가 뭐냐면 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의 이 상승률과 하락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YTD가 1월 1일 이후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뭐 거의 이제 뭐 큰 변동이 없겠죠. 이게 한 해 동안의 그 성적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성적표. 그래서 최근에 뭐 금 가격이 지금 뭐 올해 한 해 동안만 뭐 70% 올랐고, 뭐 은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70이었나요? 뭐 퍼센트 올랐고, 뭐 코스피도 뭐 70% 올랐고,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먼저 비트코인 보면은 마이너스 6.9%. 금도 은도 막 폭등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9.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것이 일단 올해는 결코 좋았던 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결코 좋았던 해가 아니다. 여태까지 4년 주기에 맞춰서 전혀 흐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비트코인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어떠하느냐? 마이너스 11%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11%. BNB는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BNB 역시 바이낸스 21% 상승했고, XRP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비트코인 대장이 마이너스 6이고 알트 대장이 마이너스 11인데 XRP가 마이너스 20이니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처참합니다. 솔라나는 마이너스 35예요. 이것도 상당히 선방한 거다. 도지코인 마이너스 62%. 메이저를 보통 10위권 안에 보잖아요. 근데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62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1월 1일 대비해서. 에이다 마이너스 61%. 도지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보시는 것처럼 32%.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거기를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뭐 지캐시가 이 익명성 코인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떡상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고, 체인링크가 마이너스 42%.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익명성 모네로도 그래도 괜찮았고, 지캐시만큼은 아니었지만 괜찮았고, 스텔라루멘,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신 마이너스 50%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근데 리플은 얼마다? 마이너스 20%. 그거 비교하면은 리플이 상당히 잘 버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스텔라루멘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리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하는 코인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하나에 그냥 집중을 하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텔라루멘을 갖고 가지 않는 이유가, 아니 리플이 더 좋은데 굳이 스텔라를 가지고 중복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게 더 많이 떨어지니까. 물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이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라이트코인은 마이너스 25%니까 뭐 리플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그 외에 아발란체 마이너스 66, 수이 마이너스 66, 헤데라 마이너스 62, 시바이누 마이너스 67, 통코인 마이너스 70, 유니스왑도 마이너스 56. 또 쭉 볼까요? 뭐 멘틀 마이너스 23, 그래도 좀 선방했네요. 폴카닷 마이너스 74. 이렇습니다. 비트겐 이것도 거래소 코인인데 그래도 마이너스 41. 바이낸스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쭉 볼까요? 니어 프로토콜 이것도 업비트에 있죠. 마이너스 71. 페페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70%를 왔다라는 얘기는 시즌 종료 때 나오는 그 하락률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나온 거다. 올해 나왔던 거다. 2025년도에. 월드코인 마이너스 77, 에토스 마이너스 81. 시즌 종료였다. 올해가 시즌 종료였다. 온도도 뭐 RWA 해가지고 엄청 이제 관심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74 이렇습니다. 쭉 보이는 게 파일코인도 마이너스 74, 또 플레어도 마이너스 60, 세이도 마이너스 73, 봉크 마이너스 74, 랜더 이것도 AI 관련 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한창 막 상승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82, 주피터 이거 업비트에 없죠? 아무튼 요건 있죠. 이게 펭귄 퍼지 펭귄인가? 그건데 마이너스 76, 테조스 마이너스 62, 옵티미즘 마이너스 85. 이것도 레이어 2 해가지고 아비트럼이랑 한창 주목받던 코인인데 마이너스 85입니다. 다 지금 뭐 스택스 이것도 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뭐 한창 잘 나가는 그 코인이었는데 마이너스 84. 시즌 종료였습니다. 올해가 시즌 종료였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알트코인들은 올해가 그냥 시즌 종료인 해였거든요. 비트코인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시즌 종료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일단 안 좋았던 해는 맞다. 그러면 이렇게 알트들이 지금 마이너스 뭐 70, 마이너스 8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또 2026년 시즌 종료를 맞으면서 더 나락을 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2025년이 그런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아까 전에 이거 월봉으로 봤었죠. 연봉으로 2026년에는 다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트들은 올해 2025년에 시즌 종료를 겪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트 정성기는 반드시 오거든요. 이제 내년 1월이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혁신 면제 제도를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만 주구장창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서 빛을 보는 것은 알트코인이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제대로 올라오는 해는 반드시 온다. 근데 물론 모든 알트들이 간다?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2011년 불장에도 모든 알트들이 막 최고점을 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 옥석 가리개는 있을 거예요. 모든 알트들이 다 간다는 아니지만 알트들이 빛을 보면서 우리가 알트 불장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장은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를 하겠다. 전통 금융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아예 그냥 품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트들이 망하고 막 더 하락을 하고 진짜 막 누군가는 비트코인 내년에 1만 달러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장세가 올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이제 올해 이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오를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 알트코인들은 올해가 이미 시즌 종료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죠.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대를 맞이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2025년은 오늘로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 2026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플도 이제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고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